당겨놓으시오. 쏘세요. 자, 손 놓고 손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돌리시고 쏘세요. 예, 꽝입니다. 아이고, 아직 안 되겠네. 자, 손 놓고 담배 먹고 손목기. 예, 꽝이야, 또 꽝이야.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요즘에는 이 손목시계가 그저 단순한 액세서리의 하나쯤으로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목시계가 중요한 재산 목록의 하나로 귀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런 시절의 한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956년에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마카리오 장의 금시계 밀수 사건입니다. 1956년이라면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모두가 전후 복구에 힘을 기울여야만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무려 5천여 개 이르는 금시계 밀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전쟁 뒤의 빈곤과 금시계의 밀수,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둘은 바로 그때 시대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카리오 장이라는 한 인물의 금시계 밀수 사건을 통해서 전후 복국이라는 그 절박한 시기를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나온 것인지 그 전후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마카리오 장의 금시계 밀수, 그 사건은 26살의 젊은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한 국회의원과 함께 입국하면서부터 단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보시게. 대한민국 외교사절의 가방도 검사하는가? 네? 이런 국회 외무위원장 박영철 의원님도 모르시오? 외무위원장이요? 아이고, 박 위원장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노가 많으셨죠? 수고들 많소. 아, 네. 몰라 뵀습니다, 위원장님. 마카리오 장께서는 한국에 자주 오시는군요. 아, 예.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을 혈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그렇소. 자유중국 쌍십 전에 한국을 대표해 다녀오는 길이요. 가도 되겠소? 아니, 의원님. 자, 소장님, 아무래도 가방 밑바닥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외교 사절이 아닌가. 분명 무언가가 있습니다. 옷에 비해서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역시 의원님은 대단하십니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으시더군요. 무슨 소리? 그건 그렇고 홍콩서는 참으로 신세가 많았어. 아, 신세라뇨? 아닙니다. 휴전이 된 지 이제 불과 3년입니다. 아무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나다니시자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와야지요. 맞아. 이건 나라가 모두 부서지고 파괴됐으니 어려울 밖에. 외교도 그렇고 또 정치도 그렇고. 아이고, 웬 비싼 선물을 그리 많이 사오셨어요. 그 귀한 마카오 양복지에다가 또 여자 외출복에다 우리 아이오까지. 모두 여기 장군이 선물한 게야. 아유, 고맙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의원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 가방을 다시 돌려받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의원님, 내일 저녁 국제호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그 피곤할 테니. 자, 가봐. 안 나가겠네. 아, 예. 안녕히 계십시오. 사장님, 전국에서 도매상들이 몰려와서 물건 서로 달라고 난리들입니다. 시끄러운 건 좋지가 않아. 예, 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몇 개나? 515개야. 여러 곳에 찢어주면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입 무거운 친구에게 몰아서 줘. 예. 그 당시에 그 범행 수단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아주 그 노련하고 20대 청년답지 않게 노련하고 능숙한 그런 그 방법을 취했은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만은 여는 그런 상당한 그 교육과 영국에서 받은 교육과 또 그 매너라든가 또 화술이라든가 또 뭐 경제적인 배경도 있었겠죠. 하고 국적도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계 포르투갈, 소위 포르투갈의 국적을 갖다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그 우리나라의 그 저명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게 된 것이고. 마카리오 장이 홍콩으로부터 금시계를 들여오던 당시 아직 나라는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산업시설도 모두 파괴되었고 남은 것이라곤 황량한 풍경과 빈곤한 서민 생활이었습니다. 굶주림의 해결이 눈앞의 목적이던 때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것은 꼴꾸리죽이라 불리던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모두들 삶의 전선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궁핍한 몰자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나 유엔에서 보내오는 구호품들이었습니다. 군용복 유출이 늘자 단속의 눈길을 피해 물들인 검은 군복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미군한테다 같이 예를 들어서 싸게 사가지고 이제 후반기쯤 가서는 질서가 자치라 치안이 자꾸 되니까 입구 댕기는 것도 그렇고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발각이 되면은 좀 벌을 받게 되니까 싸게 사다가 무조건 이제 염색소로다 가가지고 염색하는 집이 아주 성행이 됐었죠. 자오지가 얼마나 많은지 갖다가 염색을 갖다 넣을 데가 없을 정도로다가 건조할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많았으니까 막 그 사람들이 염색소가 제일 재미 봤을 거예요, 후반기에는. 예. 모두가 빈곤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사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풍조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상륙했던 서구 문화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우리들의 정신이라든가 그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잿더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날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오늘을 내가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은 처지가 아니었던가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충족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 하나의 징자로서 일어난 게 소위 외제 물품을 그리워한다든가 외제 물품을 사고 싶어한다든가 그것을 손아귀 넣고 싶어한다. 그건 아주 단세포적인 욕구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경을 썼던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춤바람이라는 얘기가 하나의 악덕 중에 제1호였고 그 당시에 또 반면에는 춤을 못 추면 현대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마저 가지게 했던 게 바로 1950년대 우리 사회 단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풍조는 봉건적인 규범을 깨뜨리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고도의 사치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에 이르렀고 고급 사치품은 폭발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따라서 국제 시계 밀수범들에게 한국은 더없이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알아보셨습니까? 김 소장의 얘기가 틀림없었어. 마카리오 장은 6개월 전에 시계 밀수꾼으로 적발이 됐다가 벌금형으로 풀려났는데 그 후 입국 금지자로 통보가 됐어요. 근데 박 의원이 보증을 서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박 의원의 가방 속에 들은 것도 시계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밀수를 했단 말이오? 경험상 이건 틀림없습니다. 박 의원은 여당의 중진이고 국회 외무위원장이요.
의심이 간다고 해도 이미 상대를 보내주지 않았소. 섣불리 손을 댔다간 난처한 일이 생겨요. (515개) 맞습니다. 맞어. 조심하시오. 물건이 너무 딸립니다. 그 지방에서들 어떻게 성한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홍콩에서 이번에 큰 물건이 뜨기로 되어 있어. 배로 옵니까?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다 달라요. 그건 우리 사장님만 아시니까. 아, 그 마카리오장 말씀이시죠? 당시 시중에 나돌던 생필품은 대부분이 밀수품이었습니다. 이들 밀수품은 시장이나 상점 등에서 공공연히 팔리고 있었습니다. 절반가량이 직물류였고 나머지 절반이 생필품, 자파류였습니다. 자파류 가운데는 그때로선 사치품이라 할 수 있는 화장품이 많았습니다. 분이나 머리기름 등 몇몇 국산 화장품이 나오곤 있었지만 밀수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결코 국산 화장품을 찾지 않았습니다. 영국제 마카오 양복지로 양복을 해입은 사람은 아예 마카오 신사로 불리면서 서민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복지 같은 거는 지금 이제 뭐 마카오째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때 당시에는 그 마카오째 하면은 그냥 뭐 그거 입으면은 최고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 마카오째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 밀수가 마카오째가 들어오면서도 또 이제 딴 게 들어와가지고 그 마카오째가 어떤 건지를 이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또 아무나 가지고 마카오째라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그 실제 상인들도 그 속는 그런 그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중에 나도는 외제품들은 밀수품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미제 상품들 또한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습니다. 전부 훔쳐다 파는지 미군한테 사다 파는지 들어오길 많이 이 발행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양말서부터 뭐 있는 거 없이 다 전부 다 입고 다녔으니까. 사실상 뭐 우리 대한민국의 시방하고는 전혀 생각도 못할 정도로다가 무질서에다가 무상거래에다가 참 엉망했었어요. 특히 밀수라고 그래도 그 걸고로 들어오긴 걸고로 들어오더군요. 걸고로 들어오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그렇게 들어오긴 해도 워낙 수요에 그 못 미치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냥 나와서 장사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물건을 사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물건을 들어오는 건 적고 소비자들은 많아지니까 물건을 사는 게 목적이고 이 장사로 온 사람이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물건 사는데 목적을 두고 가게는 비워놓죠. 없어요. 가게 물건이 없어요. 상점마다 모조리 외제품으로 채워져서 부산의 국제시장은 양키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밀수품 범람의 또 다른 상징은 외제 보따리 장수들이었습니다. 보따리마다 밀수품을 담고 이들은 장을 형성했다가 단속되는 삽시간에 흩어져 속칭 도깨비 시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시장과 상점 그리고 보따리 장수들을 통해 밀수품이 넘쳐나던 때
서울의 큰 시장들에선 고급 금시계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금시계라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가의 밀수품이었습니다.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사치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시장에 남대문 시장도 마찬가지, 동대문 시장도 마찬가지, 외국에서 들어온 좋은 시계가 많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로서도 긴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시계가 어디서 흘러 들어오나, 연필씨 어딘가에 밀수범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에 중국인이 밀수 주범이 하나가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카리오 장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장사 잘 되시오. 자, 부탁하신 거. 누구셔? 경찰이요. 경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어떻게 됐어? 이거 입 잘못 놀리다가는 저는 쥐두새도 모르게 죽습니다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널 봐주는데 누가 손을 대? 그래도 그게 확인해봤어? 예. 남대문 시장에 스위스 제니카라는 시계가 어저께부터 수백 개씩이나 풀렸다는데요. 아니, 네가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잖아. 그게 좀 비싼 시계입니다요. 물건을 공급한 놈이 누구야? 워낙 시시하고 몇 단계 걸치니까 알아내려면 한참 걸려요. 이봐, 넌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대가로 편히 장사하는 거야. 알겠어? 정 그러면은 우리도 알아서 하겠어. 에이, 조용사님. 그놈들은 알고 기는 놈들 아닙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접선을 해보겠습니다. 시기가 시작이 풀린 게 언제부터야? 꽤 됐습죠. 여기 남대문 시장은 물론이고 동대문 시장, 답심 시장. 분명히 루트가 있어. 접선을 해보라고. 물건을 사겠다고 해. 아주 크게 말이야. 그 시계 어디서 났어? 네가 산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얼굴도 모릅니다. 임마, 누굴 놀리는 거야? 얼굴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고급 밀수 시계를 주고받아? 말해! 누가 떠났어? 아, 몰라요. 이건 내 밥줄이요. 말해! 너 며칠 사는 거 가지고 될 줄 알아? 말하면은 넌 봐주겠어. 이 친구한테 몇 번 받았어? 예, 서너 번 샀어요. 당시 밀수꾼들 사이에는 서너 번 적발돼도 한 번만 성사되면 돈을 번다 하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번만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처벌은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렇게 이미 밀수가 만연돼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국내에 부족한 물자를 메꿔주는 생필품들이었습니다. 비누나 치약에서부터 옷감, 의약품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리오장이 밀수한 금시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밀수품이었습니다. 금시계라면은 당시로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사치품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정치인들까지 금시계 밀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밀수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드러나게 조사를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점 찍어놨던 인물들을 조사하는 거니까요. 반원들은 얼마나 내보냈어? 예, 훌가동 시켰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답심리, 종로, 명동. 그럼 걸려들 것 같소? 예, 우리 단원들은 그 밀수에 대해서는 훤합니다. 그리고 판매 조직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님, 꼭 그 호랑이 목에 달려있는 방어를 우리가 떼야 합니까?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자유당에서는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밀수품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안경감도 겁이 많구만 그래. 영감님, 밀수품도 현재 이 나라에서는 필요악입니다. 국회의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외국에 다녀오는 길에 소소하게 한 건 한 건. 이봐요 안경감! 당신 경찰 생활 얼마나 했어요? 예? 이방입니다. 아유, 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요즘 감시가 부쩍 심해져서요. 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조라고 합니다. 물건은 가져오셨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아주 좋은 고객을 소개해 오셨군요. 자, 여기 200개입니다. 진품이 틀림없군요. 그럼 돈은 여기 있습니다. 시계품만 3개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큰 거래가 안에는 모두 밑에 일꾼들을 시켜오고 있었어요. 강 선생, 우리 협상합시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빨리 형무소로 보내주셔. 아니, 형무소에는 왜 가? 그리고 이거 돌려주겠어. 그리고 이건 말로는 안 믿을 테고 보증각서요. 응? 당신을 절대로 구속시키지 않겠다는 보증각서. 우리 영감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뭘 협조하라는 거요? 마카리오 장에 대해서 아는 건 뭐든지. 최근에 언제 물건을 넘겨받았어? 한 달 전쯤 마카리오 장이 자유당의 박영출 의원과 함께 홍콩에서 들어왔을 때 몇 개나 받았어? 다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약속을 지키실 겁니까? 뭐야?
어디 보자. 알았어. 동대문 쪽 판매망은 선을 끊어. 무슨 전화야? 자백했어요? 그럼 그날 넘겨받은 가방에서 515개? 아니 그것뿐이요? 강용구는 시계대금으로 현찰과 함께 서울은행 수표 13장을 마카리오 장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알겠어. 그럼 저 마카리오 장을 전국에 수배하고 조사를 계속하시오. 저 안경감. 그리고 저거 수표를 좀 조회했으면 좋겠는데.事情有点不对了，高完戒指这辆皮裤就要离开韩国。这场不太好走吧？飞机有点美。今天的货也不是利用飞行嘛。不错，这辆皮数量比较多，我还真有点担心，好像机场的水看已经插进到我们的小法了。 Are you coming from Hong Kong? Yes. What's your purpose in coming to Korea? To travel. Korea and America are sister countries. I wanted to see Korea. I'm upset. Is this necessary? I'm sorry, it's the rule. There seems to be something heavy at the bottom of your bag. 마카리오 장의 조직원인 미국인 캐슬러가 가져온 시계는 모두 1694개였습니다. 영감님, 모두 2,209개입니다. 엄청나구만. 영감님, 이상한 편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낸 사람이 데이비드 장? 장? 아니 그럼 이거 마카리오 장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Hey, you know 마카리 장? I don't know him. 아니 이럴 수가. 캐슬러의 체포로 사건은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카리오 장의 형 데이빗 장이 보낸 편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박영철 의원이 연루된 500여 개의 시계보다 훨씬 많은 2,000여 개의 시계가 황성수 국회 부의장 앞으로 붙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파장은 더욱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황성수 국회 부의장 앞으로 온 캐비넷 있죠? 압수영장. 지금 막 찾아갔습니다. 응? 방금 그 트럭입니다. 잡아내! 타라!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쳐라!
전쟁 후부터 늘기 시작한 밀수는 마카리오장 사건이 일어났던 56년부터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58년까지 3년간 적발된 건수만도 6,300여 건, 62억 환어치, 1만여 명이 관련됐습니다. (56년) 여의도 공항이 세워지면서 항공을 통한 밀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왕 여행하는 김에 돈도 벌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양은 적고 값이 나가는 귀중품, 보석류였습니다. 통제권 밖의 외국인 사절단들은 아예 군용기를 전세내서 밀수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밀수품은 홍콩이나 일본을 거쳐 남해안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초기 해상 밀수의 중심 무대는 부산항이었지만 56년 이후에는 여수, 마산 일대로 광역화됩니다. 부산에서만도 월 평균 250여 척의 밀수선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한 4, 50척의 그 소형 계속정으로서 여러 가지 그 자파, 말하자면은 사치품이죠. 그런 것을 남해안 일대 해안에 전부 다 상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소형 선박이 어떻게나 그 속력이 빠른지 저희들 부산 세관 감시정은 속력이 보통 한 15노트에서 20노트 나가는데 그 브란마린 엔진이나 VH 엔진을 다는 계속정은 한 4, 50노트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잡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빠른 속도의 밀수선에서 다시 이들 작은 배로 밀수품이 옮겨져 육지로 들어왔습니다. 세관원들 손엔 사법경찰권까지 쥐어졌지만 허술한 감시 수단으로는 날로 다양해지는 밀수꾼들의 수법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금괴라든가 보석류, 시계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보석류는 어떤 데 원익해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그 화장품 속이라든지 혹은 그 치약 속에 넣는다든지 혹은 뭐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항문까지 넣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알 같은 거 이런 것은 이 머리 빠마한 머리에다가 그 안에 감춰놔가지고 다이아몬드 알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태평양의 파도를 박차고 부산에 도착한 8,000톤의 양곡. 이것은 미국의 해한 2억 달러 원더비로 구매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밀수품이 국민 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때 국내 경제는 원조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일승분발하여 재건과 후흥을 위하여 노력할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원조는 식량이나 원자재들로 모두 미국 내에서 남아도는 잉여 품목들이었습니다. 56년부터는 무상 곡물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들 원조 물자를 분배해서 소비재 가공산업을 키우고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잉여농산물 그 원조의 힘이 컸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 살림살이의 태반을 그게 차지했다니까. 잉여농산물 팔아서 회수한 그게 세수의 대부분이야, 세수의. 그래서 어떤 때는 뭐 50대 50, 한때 많을 때 70대 40, 30. 그러니까 우리 자력으로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쓸 그 세수를 마련하는 게 한 30% 되면 남의 나라에서 저 해준 게 70%. 이때 원조로 세워진 국내 산업은 이른바 삼백산업, 즉 원조로 들어온 면화나 설탕, 밀가루를 가공하는 것이
산업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국방부 원면 사건은 원자재 배분 과정에서 부정과 특혜 시비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군 월동용 원면 50만 달러어치가 시중에 불법 유출된 사건입니다. 정치와 산업의 유착에 대한 비난 속에서 마카리오 장 사건의 국회의원 연루설은 더 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드러났어. 박연하고 네가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온 시계는 모두 515개야. 넌 그걸 강영구에게 팔았어. 강영구의 수표가 박연의 계좌에서 발견됐어. 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공모했지? 홍콩에서. 다 드러났다니까 그래. 캐슬러라는 미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한 것도 자네야. 그리고 홍콩에서 자네 대신 물건을 붙인 데이비드 장이 자네 형이라는 것도 밝혀졌어. 어제 입국하는 걸 우리가 데려왔어. 조 형사! 얘야, 한국에서의 미수죄는 큰 게 아니란다. 힘들게 곤욕 치르지 말고 다 말해라. 이건 우리로선 심각한 문제야. 어?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회 부의장과 외무위원장을 자네는 캐슬러라는 미군 운반책처럼 마음으로 그냥 써먹었단 말이야.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 범죄 사실은 다 드러났어.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 거기다 전과 사실도. 하지만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카리오장 자네가 아니고 국회 부의장 황성수 씨와 외무위원장 박영출 씨야. 내 말 알겠어? 말해라. Spit out the truth. 담배는 한 대 주시오. 한국에서는 밀수가 큰 죄가 안 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50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경제의 기반을 닦는 일이 중요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질서는 여전히 무정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의 경제 담당자들은 그러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또 밀수에 대해서도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 정책의 주안점은 무엇보다도 원조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원조 물품의 70%가 소비재였고 그 나머지 30%가 투자재였습니다. 그나마 30%의 투자재마저도 대부분이 국방시설에 들어가서 정작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카리오 장 사건이 일어나던 56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66달러. 이듬해인 57년에도 그것은 여전히 66달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위기는 56년 5월 정부통령 선거에서부터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당시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표어로 맞서며 신익희, 장면 두 후보를 정부통령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 열흘 전 신익희 후보가 급서함으로써 이승만 후보는 쉽게 당선되지만 80% 득표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52%에 머물렀습니다. 고 신익희 후보에 대한 애도의 표가 무려 185만 표나 나왔고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216만 표를 얻었습니다. 부통령에는 이기붕을 누르고 장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심이 자유당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이 박영철 뭘로 보고?
아니 그래 한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외무위원장이 내가 밀수꾼의 가방을 나려다니. 위원님, 마카리오 장이 이미 다 털어놨습니다. 제일 처음 두 사람은 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택에서 서로 만나셨고 그 후에 소공동에 있는 국제호텔에서 자주 회동을 하셨습니다. 마카오 양복지도 여러 차례 선물을 받으셨고 그리고 대북의 외교사절로 가셨다 오시는 길에 홍콩에서 마카리오 장을 만나셨고 또 편의를 제공받으셨고 또 시계가 든 트렁크를 받으셨습니다. 나 이거 죽겠구만. 나가게. 당장 나가. 법무장관이 자네 최고의 상사겠구만. 이봐 최비서, 그 법무장관 불러. 누굴 만나다니? 홍콩에 도착하시고 영사관에서 차로 모시러 나갔었는데 그때 왜 낯선 중국인 하나도 부의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자는 공식 만찬 회장에도 나타났지만 영사관 직원에 의해 거절을 당했어요. 계속 부의장님을 따라다닌 그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장입니다. 이거 봐요, 이 장관. 그건 오해라니까. 그 내게 친분 있는 사람이 소개를 시켜주고 내게도 친절해주니까. 경무대에도 이 사실이 보고가 됐습니다. 언론이 워낙 떠들어대니. 아하, 나는 까맣게 모르는 일이라도 왜 내 앞으로 캐비넷이 왔는지 거기 뭐가 들었는지 난 모르는 일이라도 그래. 근데 일국의 국회 부의장이 부산까지 캐비넷 차지를 올 리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통관한다고 통관해서 갖다 준다고 통관해가지고 캐비넷에 이중장치한 시계는 빼내고 캐비넷만 기증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잡혀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죠. 근데 나는 그런 거는 꿈에도 전혀 상상을 안 했던 거죠. 이봐 문검사, 덮어둬들 일을 왜 꼬집어내서 그래?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당신 국회하고 무슨 감정 있어? 엇붙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선의 수사 끝내. 이봐 문검사, 여기 경무대야. 넌 미쳤어? 그만 살고 싶어서 그래? 너만 똑똑하고 정의가 있는 줄 알아? 경무대 누구십니까? 뭐가 어째? 이가 아주 간땡이가 부은 놈이로구만. 나 장관이요, 문검사. 장관님. 좀 시끄러울 거예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의 중진 위원들을 건드려 놓았으니 기왕 일이 된 거 빨리 서두릅시다. 국회에서 그 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렇습니까? 당신들 보고서나 홍콩에서 온 기록을 보면 황성수 부의장은 의심 가는 곳은 몇 군데 있지만 어찌 보면 단순하게 이용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전혀 증거가 없어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래서 얘긴데 내 곧 당신 의견대로 국회에 구속 동의안을 신청할 작정이요. 그 길밖엔 더는 없겠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밀수 관련 여부로 박영출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결 처리됐습니다. 단지 박영출 의원은 당에서 제명됐고 황성수 의원은 국회 부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박영출 의원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황성수 의원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밀수된 금시계가 모두 5,189개, 2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던 마카리오 장 사건은 그 박영출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만든 이례적인 기록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마카리오 장,
마카리오 장, 보신 바와 같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밀수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인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박영출 의원은 과연 처음부터 마카리오 장과 밀수를 공모했을까요? 아니면 박영출, 황성수 두 사람 모두 마카리오 장에게 이용당한 것뿐일까요? 그 명확한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 검사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은 밀수라는 죄질보다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적 책임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직자들의 책임감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밀수도 그만큼 발을 붙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거기다 경제 담당자들마저도 밀수 방지보다는 미국 원조에만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경제에 자립적인 틀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초석을 마련해야만 할 그 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며 그 이후 우리는 오랜 동안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극장 마카리오 장을 아십니까? 편을 마치겠습니다.